융의 가장 위험한 발견은 자기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감자가 더 이상 맞춰주지 않을 때 자기애적 인물이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 그리고 왜 이 변형이 완전한 심리적 붕괴로 이어지거나 처음부터 존재했던 조종적 핵심을 드러내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투사와 그림자 심리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융은 내가 공급 철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기록했다. 이는 자기애적 특성을 지닌 개인들이 공감적 파트너의 끝없는 수용을 통해 과대 자기상을 유지하다가 그 인정이 갑자기 제거될 때 극적인 성격 변화를 겪는 패턴이다. 융은 이러한 발견을 위험하다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외부의 반영 없이는 붕괴되는 거짓 자아 체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감자가 더 이상 맞춰주지 않자 자기애적 인물은 단순히 슬퍼지거나 외로워진 것이 아니라 융이 가면 벗겨진 그림자라고 명명한 상태로 변모하여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나 자신의 진짜 착취적 본성을 드러냈다. 이 발견이 융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예측 가능성이었다. 그는 주요 인정 공급원이 철회될 때 다양한 유형의 자기애적 인물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고, 대부분이 진정한 자아를 직면하기보다는 조종 전술을 강화할 것임을 알았다. 오늘 나는 공감자가 더 이상 맞춰주지 않을 때 자기애적 인물이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 그리고 왜 융이 이 위기가 진정한 자기 대면을 강요하거나 오랫동안 수용이 먹여 살려온 심리적 포식자를 폭로한다고 믿었는지를 밝히겠다. 하룻밤 사이에 변한 환자. 융의 돌파구가 된 사례는 경계를 설정한 지 며칠 만에 파트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묘사한 한 환자와 관련되어 있었다. 수년간 매력적이고 세심했던 파트너는 갑자기 융의 기록에 따르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수용이 끝나자 융은 섬뜩한 현상을 관찰했다. 그 파트너는 친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유된 취약성, 개인적 두려움, 소중한 기억들을 심리적 공격의 무기로 삼았다. 이는 정서적 고통이 아니라 계산된 전쟁이었다. 그 개인은 사랑스러운 행동 아래 숨겨져 있던 포식적 지능을 드러냈다. 융은 그들은 장기간의 관찰과 연습을 통해서만 발전될 수 있는 정교한 심리 조작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다고 썼다. 환자는 마치 자신을 연구해온 낯선 사람과 함께 살아온 것 같았다고 묘사했다. 파트너는 어떤 감정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어떤 죄책감 전술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위협이 최대의 심리적 피해를 주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융은 이것이 스트레스 속에서 변한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드러난 진짜 본성임을 깨달았다. 사랑스러운 행동은 인정 공급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연기였다. 그 공급이 위협받자 연기는 끝났고 진짜 자아가 나타났다. 이 사례는 관계 역학에 대한 융의 가정을 산산이 부수고 그가 심리적 기생이라고 부른 현상을 드러냈다. 즉, 타인의 정서적 자원을 빨아들이면서 대가로는 전략적 애정만을 제공하는 개인들이었다. 거짓 자아의 구조. 융은 자기애적 개인들이 자기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외부 확인을 요구하는 심리적 구조, 즉 내가 인정 의존 체계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적 자존감을 형성하는 건강한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정체성을 만든다. 융은 그들의 거짓 자아 체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확인했다. 거울 의존성. 이들은 외부 반영으로부터 전적인 자기상을 구성하며 지속적인 인정이 없으면 융이 정체성 해체 공황이라 부른 상태, 즉 누군가가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를 경험한다. 그림자 배출. 융은 이들이 모든 부정적 특성을 파트너에게 투사하고 긍정적 자질만 자신에게 남겨둔다는 점을 관찰했다. 공감적 파트너는 자기애적 인물이 자신의 본성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을 떠넘기는 심리적 쓰레기장이 된다. 혼란을 통한 통제. 이들은 가스라이팅, 정서적 조작, 전략적 애정을 포함한 현실 왜곡 전술을 통해 지배를 유지하며 파트너가 자신의 인식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기애적 인물의 현실 버전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융은 이 체계가 심리적 흡혈 귀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애적 인물은 파트너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도 아무런 진정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관계는 사랑으로 위장된 일방적 추출 작전이 된다. 공감자가 인정을 철회하면 이 전체 체계는 붕괴된다. 융은 이때 자기애적 인물의 반응이 그들의 진짜 심리 구조를 드러내며 그것은 종종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포식적이라는 점을 관찰했다. 모든 것을 폭로하는 에스컬레이션. 융은 공감자가 경계를 설정할 때 자기애적 인물이 왜 더 위험해지는지를 규명했다. 그들은 심리적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공급 공황 상태에 들어간다. 융은 예측 가능한 에스컬레이션 패턴을 기록했다. 첫 단계는 매력 공세의 부활로 공감자가 항상 바라던 사람이 갑자기 되어 나타난다. 초기 관계의 마법을 재현하거나 변화의 약속을 하거나 이전에 무시했던 욕구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보여준다. 매력이 실패하면 죄책감 포이전으로 전환된다. 그들은 황폐함을 주장하거나 자해 위협을 하거나 잔혹하다는 비난을 통해 공감자의 연민을 무기로 삼는다. 융은 그들은 고통을 주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공감자의 취약성을 본능적으로 겨냥하며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함으로 이를 악용한다고 기록했다. 마지막 단계는 융이 초토화 심리라 부른 것이다. 다른 전술이 실패하면 일부 자기애적 인물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파괴하려 한다. 관계를 방해하고 해로운 정보를 퍼뜨리며 명성 암살에 나서 이전의 인정 공급원을 고립시키려 한다. 융은 이러한 에스컬레이션이 자기애적 인물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결코 사랑스러운 파트너가 아니라 착취를 돌봄으로 위장하는 법을 배운 정서적 포식자였다. 공감자의 철회가 독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했던 조종을 드러내는 것이다. 융을 가장 소름 끼치게 한 것은 이들이 보여준 전략적 지능이었다. 그들의 에스컬레이션은 정서적 절망이 아니라 경계를 무너뜨리고 통제를 회복하기 위한 계산된 심리전이었다. 경계를 설정했을 때 누군가가 더 조종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들은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보여주었다고 댓글로 남겨라. 자기애적 가면 벗김의 4가지 얼굴. 융은 인정 공급이 철회될 때 자기애적 인물이 따르는 4가지 뚜렷한 패턴을 확인했으며 각각은 그들의 진짜 심리 구조의 다른 측면을 드러낸다. 절박한 사냥꾼. 이 유형의 자기애적 인물은 외부 인정 없이는 심리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융은 이들이 새로운 숙주를 찾는 기생체가 되어 사랑 폭격, 죄책감, 유발, 위협, 약속을 점점 더 절박하게 반복하는 것을 관찰했다. 그는 이들이 통제 회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경계 감각을 잃는 유기 심리를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기록했다. 이들은 타인이 주로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태도를 드러내며 스토킹, 공개적 장면 연출, 괴롭힘에 나설 수 있다. 분노의 악마. 융은 통제가 위협받을 때 거짓 자아가 원시적 분노로 붕괴되는 자기애적 인물들을 확인했다. 그들의 분노는 상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유물의 반란에 대한 것이며 그들은 심리적 소유물이 독립을 선언했다는 사실에 격분한다. 이러한 개인들은 공감자가 떠난 것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한 처벌 캠페인에 종종 나서며 융은 그들의 분노가 슬픔이 아닌 자기애적 상처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그 결과 초기 애착의 피상성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대체자. 융은 관계의 종결을 처리하기보다는 즉시 새로운 인정의 원천을 찾는 자기애적 인물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종종 공급 백업 시스템을 유지한다. 검증의 대안으로 특별히 설계된 여러 관계들이다. 융은 전략적 대체자들이 새로운 관계를 무기로 사용하여 이전 파트너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대체되었음을 알도록 하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람을 진정한 연결을 맺을 가치가 있는 고유한 개인이 아니라 교체 가능한 검증 제공자로 보는 그들의 관점을 드러낸다. 마스터 조종자. 융이 가장 우려했던 범주는 위기를 더 정교한 통제 전술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자기애적 인물들을 나타낸다.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미래의 관계나 화해 시도를 위해 접근 방식을 조정한다. 이들은 종종 치료 언어, 영적 개념, 자기개발 용어를 조작 도구로 채택한다. 융은 그들이 공감 모방자가 되어 감정 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효과적인 착취 기술을 학습하고 있다고 관찰했다. 위험한 악화의 심리. 융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물러날 때 자기애적 인물들이 왜 종종 더 해로워지는지를 설명하는 특정 심리적 메커니즘을 확인했으며 이 시기가 유독한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임을 밝혔다. 정체성 붕괴의 공포. 융은 자기애적 인물들이 인정의 철회를 문자 그대로 생존 위협으로 경험한다고 관찰했는데 이는 그들의 정체성이 전적으로 외부의 확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공감적 거울이 사라지면 그들은 융이 심리적 소멸 불안이라고 부른 상태에 직면한다. 이 공포는 그들의 거짓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절박한 행동을 유발한다. 융은 그들이 종종 자신들의 과대자기 이미지가 숨기도록 설계된 공허함을 마주하기보다는 극단적인 전술로까지 수위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통제, 회복, 강박. 융은 자기애적 인물들이 그가 지배 의존성이라고 부른 상태에서 작동한다고 기록했다. 그들의 심리적 안정성은 타인에 대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 통제가 위협받으면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전술을 활성화한다. 융은 이 강박이 의식 아래에서 작동한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더 조종적으로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심리 체계는 융이 포식자, 프로토콜이라고 부른 것을 활성화하는데 이는 필요한 자기 방어처럼 느껴진다. 현실, 왜곡, 증폭. 융은 자기애적 인물들이 비판이나 버림받음에 대응하여 그가 피해자 신화라고 부른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확인했다. 그들은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고 이전 파트너가 가해자가 되는 정교한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는 의식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융이 보호적 자기 신화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들의 정신은 관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보존하는 서사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투사의 무기화. 융은 자기애적 인물들이 주요 투사 대상이 사라지면 종종 그림자 확산에 관여하여 자신의 특성을 환경 전반의 여러 사람에게서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점점 더 적대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박해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이전 파트너의 친구, 가족, 동료를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의 독성을 설득하려 시도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위치시키기도 한다. 융의 보호 프로토콜. 융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위험한 철회 기간 동안 자기애적 패턴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개발했다. 조기 경고 인식. 융은 자기애적 인물들이 인위적 연결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거짓 친밀감 신호를 식별하도록 가르쳤다. 여기에는 취약성을 공유하는 트라우마 결속, 화려한 약속으로 미래를 미끼로 삼는 미래 조작, 그리고 중독적으로 느껴지지만 의존성을 만드는 과도한 애정 폭격이 포함된다. 융은 공감 시뮬레이션과 진정한 감정 지능을 구분하는 것을 강조했다. 진정한 공감은 감사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는 반면 자기애적 공감은 이미지를 유지하거나 검증을 확보하기 위해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초점을 둔다. 조작 면역 훈련. 융은 그가 감정적 하이제킹이라고 부른 것에 저항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자기애적 인물들이 이성적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된 강렬한 감정을 유발할 때 이는 취약성으로 위장된 죄책감 유발을 인식하고 경계 설정 시도와 우연히 겹쳐 발생하는 조작된 긴급 상황을 식별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감정적 호소를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지연 반응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융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진정한 고통과 전략적 고통을 구별하도록 가르쳤다. 이는 구조 반응을 유발하고 통제 역학을 회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감정적 표현들이다. 전략적 이탈 계획. 융은 자기애적 관계를 떠나는 데에는 위기 순간의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는 해로운 행동 패턴을 문서화하고 자기애적 인물의 영향에서 독립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며 그가 그레이록 프로토콜이라고 부른 것, 즉 너무 흥미롭지 않게 행동하여 자기애적 인물들이 관여할 동기를 잃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융은 초기 철회가 종종 강화된 추적을 유발한 후 결국 표적을 포기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악화 단계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현실 재구성 지원. 융은 자기애적 관계로부터의 치유가 장기간의 가스라이팅과 조작 노출 이후 정확한 인식을 재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와 인식을 점검하고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며 조작 전술로 훼손되었던 내적 지혜와 다시 연결하는 진실 검증 실천을 포함한다. 융은 또한 진정한 공감, 일관된 인격, 감정적 상호성을 보여주는 사람들과 연결함으로써 진정한 관계 기준을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했다. 역사적 패턴 분석. 융이 문서화된 사례를 연구한 결과 통제 체계가 붕괴될 때 자기애적 인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일관된 패턴이 드러난다. 매력 순환 패턴.
융은 버림받음의 위협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파트너가 필요로 하는 누구든 될 수 있다가 안전이 회복되면 다시 착취적 행동으로 돌아가는 개인들을 확인했다.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더 효과적인 조작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를 집요하게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데 전문가가 되었다. 핵심 지표로 융은 그들의 변화 노력이 진정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파트너를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통제가 회복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개선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노 반응자 패턴. 융은 검증이 위협받을 때 자기애적 가면이 완전히 붕괴되어 문명화된 외양 아래에 있는 원초적 심리 구조가 드러나는 사례들을 기록했다. 이들은 종종 검증 철회에 대한 처벌로 이전 파트너의 명성, 관계, 생계를 훼손하려는 체계적인 파괴 캠페인에 관여했다. 융은 분노 반응자들이 위협이 왜 이전의 역학을 회복시키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관찰했는데 이는 그들이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대체 전략 패턴. 융은 자기 성찰에 참여하기보다는 즉시 새로운 원천을 확보함으로써 검증 상실에 대응하는 자기애적 인물들을 확인했다. 패턴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들은 사람을 고유한 개인이 아니라 서로 대체 가능한 자원 제공자로 인식하는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수단으로 여러 관계 선택지를 동시에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융은 그들이 새로운 관계를 이전 파트너에 대한 무기로 자주 사용하며 추가적인 심리적 피해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관계의 종결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변화의 패턴에 대해 융은 검증의 철회가 조작의 확대가 아니라 진정한 심리적 발달을 촉발한 극히 드문 사례들을 기록했다. 이러한 개인들은 용서를 기대하지 않고 책임을 받아들이며 개인적 성장을 위한 자원을 독립적으로 찾고 관계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동 변화를 유지하는 등 특정한 특성을 보였다. 융은 진정한 변화에는 수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퇴행의 시기도 포함되는 반면 거짓 변화는 빠르고 화해라는 목표에 완벽히 맞춰진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자기애에 저항하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 융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조종적인 개인들과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그들의 공감적 성향이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건강한 개인을 식별하는 기준으로 그는 타인의 지속적인 인정에 대한 기대 없이 진정한 관심을 보이는 것, 적대적이 되거나 애정을 철회하지 않고 의견 불일치를 다루는 것, 자신의 감정을 타인이 관리해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과 같은 초기 지표를 제시했다. 융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조작 전술 없이 자신의 욕구를 명확히 논의할 수 있고 과도한 정당화 없이 경계를 존중하며 상황에 따라 극적으로 성격이 바뀌지 않고 일관된 인격을 보인다고 언급했다. 조작에 대한 저항을 기르는 과정에서 융은 공감자들에게 흔한 통제 전술에 맞서는 심리적 항체를 개발하라고 가르쳤는데 이는 경계의 설정 시도와 반복적으로 겹치는 감정적 위기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나타나는 선택적 공감의 패턴을 식별하며 빚진 감정을 만들기 위해 초기에 과도한 관대함을 사용하는 의무 부과를 알아차리는 것을 포함한다. 그는 또한 조작으로 인해 인식이 왜곡될 수 있을 때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해줄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를 통한 외부 현실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정한 연결을 기르기 위해 융은 안정적인 개인들과의 관계를 찾을 것을 권했는데 이들은 의존성을 만들거나 무제한적인 수용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일관된 감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 정서적 투자, 서로의 욕구에 대한 상호적 배려, 비난이나 통제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자연스러운 갈등 해결을 포함한다. 그는 감수성이 착취되지 않고 보호되며 공감이 이용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면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융은 검증이 철회된 이후 자기애적 인물의 행동이 새로운 성격 특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성격을 드러낸다고 기록했다. 그는 처음에는 강화된 매력으로 인격을 유지하려 하지만 지속적인 검증 피드백이 없으면 이 연기가 유지 불가능해지며 이 단계에서 타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엔타이틀먼트가 새어나오는 요구를 드러낸다고 관찰했다.
통상적인 전술이 실패할 때 나타나는 좌절은 이전 행동이 계산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매력이 통하지 않으면 지배 전술로의 예측 가능한 격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죄책감, 조작, 정서적 협박, 현실 왜곡 캠페인이 포함된다. 융은 이것이 새로운 행동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그들의 진짜 접근 방식을 가려왔던 제약이 제거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통제를 회복하기 위해 심리적 해를 가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그는 대부분의 자기애적 인물들이 검증 상실에 대응해 자기 성찰보다는 새로운 공급원을 찾는다고 확인했는데 이는 사람을 진정한 연결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존재로 보는 관계의 상호 대체성을 드러낸다. 장기적인 관찰을 통해 여러 관계와 상황 전반에 걸친 일관된 패턴이 드러나며 조작 전술이 인식되면서 사회적 결과가 누적된다고 그는 보았다. 가면이 벗겨진 자기애적 인물들은 반복되는 관계 실패에서 거의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 파괴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점점 더 정교한 피해자 서사를 개발한다. 융은 이러한 자기애적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 보호를 넘어 더 넓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고 믿었다. 그는 이미지가 본질보다 협력적 성장보다 경쟁적 지배를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이러한 개인들이 번성하며 그들의 행동이 정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위장된 광범위한 문화적 기능 장애를 드러낸다고 관찰했다. 공감자들이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저항할 때 그들은 유해한 역학을 용인하지 않는 문화적 항체가 되어 선택을 통해 더 진정한 관계 기준을 강제하게 된다. 그는 조작 전술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의 착취를 예방하는 심리적 백신 역할을 하여 사람들이 깊이 관여하기 전에 해로운 패턴을 인식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자기애적 행동이 일관된 결과에 직면하는 문화는 더 높은 정서지능의 기준과 관계에서의 진정한 공감과 책임에 대한 기대를 발전시킨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러한 패턴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진정한 사랑과 돌봄으로 위장된 정교한 착취를 구별하는 인류의식의 진화를 의미하며 자기애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난 공감자들은 다른 이들이 유사한 패턴을 인식하도록 돕는 교사가 되어 취약한 개인들을 위한 보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공감적 검증의 원천을 잃은 자기애적 인물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외관 아래에 항상 존재하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는 변화가 아니라 노출이다. 공감자가 더 이상 맞춰주지 않을 때 자기애적 인물은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조작의 격화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성장을 택하기보다 조작을 선택하며 이는 그들의 애정 표현이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 연기였음을 확인시킨다. 가장 깊은 변화는 마침내 명확하게 보게 된 공감자에게 속한다. 융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착취를 용인하지 않으면서 공감을 보호하는 의식적 분별력을 발전시킨다고 믿었으며 지혜로 보호될 때 감수성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된다고 보았다. 조작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동일한 특성은 감정적 깊이를 존중하는 파트너를 선택할 때 비범하게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자기애적 인물의 검증 철회 이후의 행동은 관계의 진정한 역학에 대한 최종 확인으로 작용하며 추적하든 분노하든 대체하든 드물게 변화하든 그 반응은 지속적인 심리적 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당신의 결정을 정당화한다. 융은 이러한 경험들이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심리적 입문 과정으로서 정서지능, 경계 설정 기술, 진정한 사랑과 정교한 조작을 구별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다고 결론지었다. 당신의 무의식적 수용에서 의식적 경계로의 여정은 모두를 위한 더 건강한 관계 기준을 향한 문화적 진화에 기여한다.